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지희 부장입니다. 오늘이 3월 20이죠. 3월 20날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날 못 나왔었죠. 함 차장님 혼자서 하셨었는데 제가 그 바로 전주죠? 그때 건강검진 하고 나서 대장내시경 하고 난 다음부터 유산균이 다 없어졌나 봐요, 장에. 장염이 걸렸는지 요새는 뭐 먹기만 하면 막 화장실에 가고 너무 배가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요새 계속 그래요. 뭔가 먹기만 하면. 그래서 유산균을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요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유산균을 먹었었는데 유산균도 좀 저랑 안 맞는 거 있는 것 같고요. 맞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한번 어떤 유산균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먹을 수가 없는데 또 다른 유산균을 먹었더니 괜찮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또 몸에 좋다고 막 100억 마리 막 수백억 마리 막 이렇게 때려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든지 좋은 것도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나왔는데 또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좀 아니라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요. 오늘도 일단은 좀 시장 전체적인 좀 정리 한번 해드리고 대체로 좀 오늘 시장에 좀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 뭐 여러분들 좀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보시면 오늘 좀 빠졌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좀 하락하고 있기는 한데요. 뭐 사실 이번 주 많이 중요하고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연준에 뭐 금리에 대한 발표, 사실 금리는 뭐라고 할까 0.25 정도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동결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동결했다고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동결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최근에 불거졌던 문제들을 상당히 좀 뭐랄까요 불편하게 본다라는 그런 인식이 뒤에 깔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안 올리면은 인플레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플레도 잡아야 되고 요번 은행권 사태도 잡아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파월 의장의 좀 발표, 그 뒤에 이제 금리 스탠스에 대한 얘기 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점도표, 이제 금리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얼마나 올릴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예상치는 5%대 안쪽으로 조금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5% 안쪽에서 4.5하고 5.5 한 5.0이죠. 중간 정도에서 좀 연말에 점도표 금리가 뭐 형성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일단은 좀 지금의 은행 사태가 너무 이렇게 간과해야 되는 상황? 이거는 일단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월요일날 방송에서 종목들 다 봐드리면서도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있었고, 좀 반도체 요쪽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은행권 사태, 사실 미국이 금리를 막 빠르게 올리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과거에 물론 서브프라임과는 좀 다르죠. 서브프라임은 좀 이제 약간 모기지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거와 관련돼서 파생 상품들이 막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면서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였다라면은, 지금의 은행들의 문제,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스템적인 문제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개별 하나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금리와 좀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그 은행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본다라면은 마냥 지금 다 막아줬다고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실리콘뱅크도 그렇고 지금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중간에 뭐 시그처뱅크도 그렇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사실 뭐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만 좀 이렇게 길게 가져가면은 뭐 손실이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듀레이션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 분명히 있었고, 이 퍼스트 같은 경우는 돈을 또 인출하는 부분들에서 좀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투자 심리를, 그러니까 투자라기보다 이제 예금주들의 안전에 대한 심리를 조금 개선시키기 위한 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다도 뭐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돈을 다 이렇게 예치해 주면서 인출에 대비해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유럽의 CS 같은 경우도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계속 뭔가 재무적으로 뭔가 재무제표상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풍겨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스위스 뭐 국립은행에서 또 뭐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뭐 오늘 UBS에 인수가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UBS가 인수하더라도 이게 끝은 아닌 거죠. 일단 손실은 입었으니까, 그죠? 일단 CS 같은 경우 자산 쪽에 손실을 입었고, 또 여기에 투자한
뭐 사우디 쪽에 사우디 왕립인가요? 거기도 사우디 쪽에서도 투자한 거 손실 다 봤고 여기 또 카타르 국부펀드도 여기 투자해서 또 손실을 좀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CS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CS에 투자한 채권자들 같은 경우들도 손해를 많이 봤고 그죠? CS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 다른 외국계 펀드라든지 뭐 은행들도 이제 많이 손해를 받고 또 이제 뭐 CS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해를 봤고요. 결국은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지금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계속 어디선가는 손실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손실난 부분을 또 메꿔야 되는 부분들도 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봉합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오다가 보니까 뭐 아직도 뭐 미국에 있는 은행들 100개는 더 부실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고민이 되겠죠. 금리의 행보가.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다가 다른 데서 엉뚱하게 지금 크게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또 우려하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 금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 또 거꾸로 은행보다 안전자산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가 투자 심리에 또 특히 예금을 선호하는 안전자산 심리에 리스크를 주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빠르게 이제 각국 은행들이 대처하고 이제 뭐 투자와 관련돼서도 뭐 지금 워렌 버핏도 등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빠르게 뭔가 좀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속도전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뜻이겠죠. 어쨌든 간에 요번 이런 뭐 그냥 덮어놨다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덮어놓고 잘 되면은 다행인 거고요. 뭐 일단 예금이 인출돼서 뱅크런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다른 중소형 은행들이 번지지만 않고 이번에서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중소형 은행들 쪽으로 또 뱅크런이 나왔을 때 미국의 연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사실 향후에 좀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심리적으로는 조금 부담을 갖게 되고요. 또 그 해당 기업들이 좀 재무적으로 좀 부담을 갖게 되는 부분들 은행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투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손실이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이 더욱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 자산 있고 현금성 자산 있고 크게 좀 은행에 대한 부담이 없는 기업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은행들 다 이제 직원들 고용 잘라야 되잖아요. 많이 줄여야 되고 CS도 많이 줄여야 되고 계속적으로 또 메가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또 계속 감원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 감원을 하고 뭔가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서라기보다 비용을 계속 통제하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다라는 점이 핵심이 되겠고 또 이런 비용 통제 과정 중에서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저 중요성이 많이 커지면서 또 해당 섹터주들이 올라왔고 시장은 안 좋아도 뭔가 좀 정책적인 부분들 뭐 유럽의 CRMA법이라든지 뭐 미국의 IR법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섹터 쪽들 더 안전한 자산 쪽들 이런 쪽들을 계속 노리면서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해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대기업들이 또 집중적으로 로봇 관련주에 좀 투자하겠고 또 지분 투자를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쪽도 계속 관심주로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심리를 알고 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주도가 되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23일 날 뭐 새벽에 알게 될 것 같은데요. 국내로 따진다라면은 일단 연준의 행보와 파월 의장의 발언, 점도표 이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확인이 되어야지만 시장에 좀 뭔가 안전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4월달 넘어가면 또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1분기 실적이 또 나와야 되는 시즌인데 사실 뭐 기대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이 요번 고비를 넘긴 이후에 수급을 좀 변화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1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없다. 사실 4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대형주들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1분기는 눈높이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뭐 물론 눈높이 대비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오른 것들은 당연히 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번 연준 지나고 4월 달부터 시작하는 실적 시즌에는 분명히 밸류 이상으로 주가가 과하게 올라온 것들을 좀 다시 좀 덜어내는 작업들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과도하게 좀 덜어낸 기업들을 조금 채워주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그런 흐름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시장이 모자라면 덜어 채워주고 너무 넘치면 덜어내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좀 자정 작업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4월 달에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3월 달 또 특히 이번 주 지나면서부터는 좀 과도한 밸류를 줬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경계감이 조금 드러날 수도 있겠고, 이미 또 지난 금요일부터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고요. 오늘도 일정 부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부분에서만 보시더라도 솔루션 쪽들은 조정이 들어가는 반면에 반도체 칩류들이죠. 요런 쪽들, 시스템 반도체 쪽들, 이런 쪽들 좀 좋았단 말이죠. 그죠? 디스플레이 쪽들도 오늘 뭐 선익 시스템 올라오듯이 최근에 좀 디스플레이 쪽들 좀 개선되는 가능성, 또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디스플레이 쪽에 뭐 삼성전자 OLED TV 나오는 부분도 있겠고, 뭐 그다음에 애플의 뭐 헤드셋 나오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LCD 라든지 기타 등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LCD 가격도 조금씩 바닥에서 지금 뭐 인치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반등하는 기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LCD 가격들, 디스플레이 가격, 패널 가격들도 가격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기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해당 섹터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소재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라오긴 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뭐 어느 증권사에서는 하이닉스 막 의견 조정 하향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증권사는 다시 또 뭐 좋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쪽도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죠. 뭐 삼성이 300조 투자한다, 이게 중요한 거겠 중요하죠. 중요한 거가 아닌 게 아니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용인 쪽에 뭐 반도체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부분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반도체 가격이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재고가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줄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는 양이 점점 줄고 있다. 이 점이 반도체에서 좀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의 뭐 인공지능, 뭐 로봇, 뭐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향후에 이게 더 강력하게 많이 필요한 모멘텀이 되는 산업들이라는 거고요. 결국은 뭐 레포트를 그대로 따르자라면은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 공급보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개선의 여지를 계속 애널리스트들은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주들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섹터주들 같이 좀 버려졌던 섹터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올려주시는 전략. 최근에 보시면 뭐 MLCC 관련해서도 삼성전기가 안 좋은 시장에서도 계속 잘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었잖아요. LG전자가 뭐 오늘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로봇이나 전장 관련해서도 계속 올라오는 흐름이었었고요. 그래서 시장이 뭔가 좀 변화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특히 뭐 시스템 반도체 쪽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투자,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가고 있고요. 뭐 인공지능, 그다음 자율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오늘도 보시면 뭐 모빌리티 관련되는 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위성 쪽 관련된 거죠. 오늘 뭐 AP 위성도 그렇고요. 여기도 뭐 삼성전자가 뭐 그런 지분 투자한 했다라는 건지 할 거라는 건지 아무튼 뭐 그런 뉴스들이 좀 이슈들이 좀 부각이 돼요. 최근에 뭐 삼성이 뭐 지분 투자했다해서 레인보우 노브시스 추가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들처럼 뭔가 삼성이 투자하고 뭔가 하는 기업들 위주로 오늘 장중에 좀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좀 얘기가 돌았었어요. 뭐 HPSP인가요? 아무튼 그쪽 신규 상장 종목인데 아무튼 그런 거 하고 또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얘기들이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좀 대기업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 강하게 좀 치고 나가는 흐름인데요.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가 M&A 투자 많이 하겠다라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 고려해서 삼성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정해놓은 섹터, 그 섹터 안에서 지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분명히 좀 필요하겠고요. 뭐 삼성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대기업한테도 해당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차가 투자한다고 그래서 뭐 로봇 관련주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신문에 한번 뭐 SBB 테크가 아니겠느냐라고 나왔다가 많이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였었잖아요. 뭐 제일 처음에는 SPG였었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뭐 뉴로메카는 뭐 한화가 관심 있네 뭐 이러면서 올라오듯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IT 섹터 내에서 주도력을 갖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집중된다라는 점은 계속 좀 염두를 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특징이 있었던 것들을 조금 언급드려서 봤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장 중에 한 13%까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또 우르르 올라와서 결국은 플러스권에서 좀 마감이 되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급등했죠. 코스모 신소재가 급등했고, 그다음에 나노 신소재도 좀 올라왔고요. 코스모 화학 좀 올라왔고, 뭐 그 외에 뭐 나머지 2차 전지들은 그냥 뭐 소소한 흐름 정도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특징 있는 것들 좀 있었고, 뭐 LNF 같은 경우는 LFP 관련한 부분도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요새 붐인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워낙 하이니켈계 쪽으로만 국내가 선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LFP 저가를 기반으로 해서 워낙 중국의 CATL이 뭐 밀고 나가다 보니 뭐 포스코 케미칼도 뭐 이런 쪽 좀 하겠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또 LNF도 뭐 이런 쪽 하겠다는 얘기 나오고요. 이게 좀 하이니켈계로 몰고 가다가 이쪽 말고 뭐 중국 쪽에 너무 독식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이쪽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저쪽 다 해서 될 일인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 뭔가 잘 되면 다들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2차 전지 섹터주들도 뭔가 잘 되면 다들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한동안 또 리튬 쪽도 쫙 유행했었고요. 그죠? 최근에는 전고체 또 쫙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계속 테마 영역으로 계속 돌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일단 지르고 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그 기업의 가치 이상으로 좀 올라 있는 기업들이라면 확실히 이렇게 그렇게 말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도 향후에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2차 전지가 최근에 강하게 한 며칠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다시 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점, 특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내부자 거래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뭐 물론 결과는 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저가에 매수하고 싶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우르르 좀 몰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뭐 이렇게 따지면 나중에 로봇이나 인공지능 쪽들도 그런 뉘앙스의 그런 부분에 연루되지 않으리라는 좀 보장도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주가가 밸류 이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은 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단기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은 맞겠습니다만은 항상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테마주들은 한 번에 죽지 않고 주도주들이 역시 한 번에 죽지는 않거든요. 급락하고 반등할 때 반등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제대로 못 팔면 또 물리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 투자자분들 뭐 그런 심리로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어느 섹터가 됐던지 간에 기술적인 대응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위치, 지지선과 저항선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전략만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좀 주말이라든지 언제든지 간에 팔 기회를 주지 않고 갑자기 좀 악재가 터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최근에 시장도 잘 가다가 갑자기 은행 사태가 터진 것처럼 뭔가 시장이 좀 조용할 때, 너무 좋을 때, 이럴 때는 어디선가 악재가 항상 두드러졌었거든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은 뭐 수익 내는 구조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 방향도 시장에 있어서는 계속 수익을 내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상하게 또 악재가 터지더라고요. 또 악재가 터지다 보면 또 호재가 나오고 또 호재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또 갑자기 악재가 터지고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확실히 뭐 해외 시장과 다르게 종목 장세인 거는 맞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급등한 종목들은 상당히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끼리 주고받고 하고 있는 지금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신용잔고도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참 많이 줄었을 때가 한 14조 대까지 줄어든 거 봤었는데 지금 거의 17조 대 후반이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한동안 안 나오던 담보 부족들이 최근에
지난주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용장고 좀 많은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최근에 2차 전지 랠리에 뭐 따라가지 못했던 분들이 오늘을 기회로 막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인공지능 로봇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도주가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반등이 직전 고점을 상회하지 못하는 흐름이 다시 이어지면서 저점이 깨진다라면은 항상 리스크 관리는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면에 그동안 뭐 부진했었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칩들, 반도체 칩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뭐 삼성전자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이런 쪽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뭐 휴대폰들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좀 지표 개선되다 보니까 휴대폰 관련된 것들, 최근에 폴더블 관련된 것들도 좀 많이 올라왔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스플레이 관련도 수치상으로 분명히 조금씩 개선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바이오, 그다음에 뭐 게임,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처져 있었는데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 움직이면서 서정진 회장 복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셀트리온 그룹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였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좀 대장 역할을 해줬었고요. 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금리가 만약에 이번 사건 이후로 강하게 오르지 못한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이번 감사 시즌 잘 지나고 나면은 바이오 쪽들도 학회 4월달, 5월달 이어지는 학회 영향을 좀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던 뭐 대형 성장 기술주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 큰 것들 움직였잖아요. 삼바도 그렇고 뭐 한미 쪽들도 그렇고요. 뭐 물론 중소형단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에비엘 바이오, 뭐 레고캠 바이오, 올릭스 같은 이런 이중 항체 쪽들도 움직였었고, 그 외에 뭐 일정 부분 좀 바이오 섹터 중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다 기술적인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쪽도 최악을 좀 지나면서 고비를 넘긴 기업들 위주로 순환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완전히 버려졌던 섹터라는 점에서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나중에 테마가 다시 좀 돌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지금 테마주 3대장이 2차 전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이잖아요. 요것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느냐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것들이 무너졌을 때 다른 쪽으로 수급이 분명히 이동이 있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인공위성과 관련되어 있는 우주항공 테마 쪽들이 좀 움직임도 좀 있었고요. 최근에 또 살짝 반도체들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었고요. 그죠?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렇고요. 뭐 자율주행차 쪽들도 분명히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 쪽으로 좀 테마주들이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뭐 이 3대장 테마주들이 나중에 조정이 들어갔을 때 시장이 조정이 들어갈지, 아니면 그들만 조정해 가고 다른 섹터주들이 다시 시장을 받아서 올릴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개인적으로는 좀 마냥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도 많이 강하지만 또 자신 있게 그걸 들고 가기도 좀 많이 어렵고, 트레이딩 성향으로 너무 이렇게 빠르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또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좀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마주들 막 따라가는 거가 너무 이제 버거우시다라면은 그 다음에 좀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쪽들, 내지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자동차 부품 쪽들하고 IT 섹터 전반으로 좀 나타나고, 좀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 쪽과 관련해줘서 나타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챙겨보시고, 오늘 뭐 화장품 면세점 쪽들 오른 거는 뭐 낙폭과대 기술적인 반등, 특히 이제 뭐 면세점, 뭐 아시다시피 뭐 신라, 그다음에 신세계, 현대 이런 쪽들이 이제 인천공항이죠. 거기 이제 후보로 오르면서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화장품 주식들도 좀 낙폭과대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같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일단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좀 주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뭐 은행이 더 이상 큰 문제만 야기시키지 않으면 뭐 바닥이지 않겠냐라는 논리들도 좀 나오면서, 오늘은 좀 조선주,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빠졌던 화학주, 그다음에 건설주 이런 쪽들이 좀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제공 관련주들, 오늘 뭐 기계도 살짝 올라왔었는데요. 제공 관련주들도 뭐 우리 이제 원장관이 좀 해외 수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열심히 뛰는 모습들이 좀 뉴스로 나오면서 좀 영향을 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시진핑이 러시아 방문해서 혹시 종전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내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러다 기대감, 이런 부분도 해당 섹터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좀 바닥권에 있기는 있는데요. 뭐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테마주들이 좀 죽어야지만 이런 쪽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수급의 이동.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들은 시장 많이 팔았거든요. 거래소 2천억 넘게 매도했고요. 코스닥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좀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죠. 거래소는 좀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오늘 환율도 좀 많이 오르면서 좀 관망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개인끼리 치고받고 개인끼리 주고받고 이런 시장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은행권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미봉책처럼 잘 봉합 완벽하게 하진 않아도 덮어놓고 있으면서 불안정한 투자 심리가 잘 뒤로 이연이 된다라면은 그 시간 동안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고려해 보시고요. 다만 요게 다는 아니다. 분명히 뭔가 더 큰 것들이 나중에 더 터질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이게 큰 불을 잡았다고 해서 나중에 잔불이 더 어디선가 다시 또 큰 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잔불 정리를 하는 시간 동안에 그걸 어떻게 잘 잡아 나가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부를 잡았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어디선가 다시 또 불씨가 살아나면 더 큰 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잔불 정리하는 시간 동안에 시장에서의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뭐 유럽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의 은행 문제들을 처리하는지 좀 더 보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주들은 지금 외국인들 수급 때문에 조금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점 흐름과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FOMC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은행에 대한 뭐 제 시각들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일단 뭐 시장 대응 전략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고, 뭐 최근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좋아하셨던 종목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면서 뭐 차트나 수급이 조금 괜찮아지는 종목들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차트를 볼까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부분은 코스피죠. 코스피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항상 이제 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쭉 수렴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수렴을 하고 나면 방향을 잡잖아요. 이렇게 갈지 다시 이렇게 내려올지.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선에 대한 기대치는 만들어져 있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박스 안에서의 흐름이 작년 여름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이 진폭이 있는 이 박스를 어느 쪽 방향으로 잘 탈출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뭐 이렇게 따지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고점이 저점이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죠. 이번에 이 저점이 어디서 형성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보신다라면은 아이고 지금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 21선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꺾인 건 보이시죠? 그죠? 아직까지 60일선이 우상향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플랫해요. 플랫하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탄력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60일선과 이 20일선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60일선은 되게 플랫해. 근데 아직까지 하향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21선이 이 60일선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다라면은 머지않아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주가가 여기서 급등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난다라면은 이 우상향하고 있는 60일선이 지금 보시면 주가가 60일선을 깼다가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60일선이 아직까지는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들이 어느 정도 버티는 듯 보이지만, 또 반등할 때 이 21선의 저항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이 결국은 이 60일선을 이렇게 데드크로스 하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죠. 주가가 강하게 못 올라간다라면은, 이게 웬간히 강하게 안 올라가서는 데드크로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럼 이렇게 데드가 나온다라면은 뭐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60일선을 20일선이 데드 크로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또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완전히 죽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만은 그 시장을 보는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을 보다 보면 아, 이 시장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올라갈 상인가 내려가야 될 상인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봤을 때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시면 금요일 날도 아래 꼬리 달고 음봉이었죠. 겨우 60일선에 걸쳐놨었는데 오늘 보시면 아침에 윗꼬리를 달고 최저가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그죠? 이게 뉘앙스가 올라갈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거는 뭐예요? 이번에 지지를 보여줬던 2350대. 그죠? 2350대를 다시 이탈하는지 여부. 이거 많이 지수 관련주로서는 사실 뭐 지금 지수가 중요하진 않지만 종목들이 더 펄펄 날아다니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뭔가 시장이 이 지수와는 방향성이 이렇게 같이 가지 못하고 뭔가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은 어휴 이렇게 좋은 시장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휴 정말 시장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시장은 뭐랄까요? 뭔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종목을 저가에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지금 사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완벽하게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 맞을 것인가? 좀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결국은 조금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지수 관련주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주들을 그럼 계속 플레이해야 되느냐? 저는 개별주들도 플레이는 플레이지만 수익 실현은 분명히 해야 된다. 따박따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저항이 나오면 반드시 매도. 기술적인 지지선이 나오면 트레이딩 매수. 반등 나오면은 뭐 차익 실현. 막히면 또 매도,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영역이다. 그래서 시장이 일관되지 못하게끔 좀 움직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지수로만 말씀드리면 여기 그죠? 2350 지난번 지지선에서 지지가 됐고요. 이번에 반등을 해서 2400대에 오늘 좀 안착이 돼서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못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볼게요. 그래서 이 주가가 2400을 다시 우상향으로 돌파해서 안착이 되고 양봉에 외인 수급 들어오고 거래량 증가되고 환율 안정화되고 미국과 유럽의 은행 문제가 별 무리가 없이 마무리가 된다 라면은 방향성을 좀 긍정적으로 그리면서 매매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계속 오리무중인 상태다라면은 요 현재 구간에서는 무리할 이유가 없다. 특히 지수 관련주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2350이 다시 깨어지게 된다라면은 예전에 말씀드린 여기 갭이 있잖아요. 이거 가격 보면은 2300이 살짝 깨지는 수준 정도 2290 정도에서 2310 요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갭매우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단기 충격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물론 이게 60일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었으면 더 많이 빠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하락하는 21선이 데드하잖아요. 데드하고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20년 넘게 했지만 하락하고 있는 61선을 하락하는 21선이 데드 크로스 했을 때 급락이 나오지 않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급락도 웬간한 급락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주식 지수 차트이긴 하지만 개별 종목의 차트라고도 생각을 해놓고 보신다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60일선이 우하향을 하기 시작했다라면은 그 종목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 20일선이 데드를 하거나 말거나 뭐 물론 바닥에서 우하향 하고 있는 걸 21선이 뭐 들락달락 하면서 오히려 바닥 잡고 있는 것들은 또 다른 얘기겠습니다만은 고점일 경우 뭐 시세를 낸 다음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작년을 거울 삼아서 보신다라면은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21선과 5일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여기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하락보다는 분명히 21선과 60일선의 우하향 데드 크로스는 크게 빠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60일선이 우하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하락이 나오려면 2350을 다시 깨고 그 다음 리바운딩에서 2400 또 못 놓고 다시 또 2350이 깨졌을 때는 그때는 좀 하방으로 좀 강하게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거래소 좀 지수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좀 다르죠. 코스피랑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개인들 위주로 좀 흐름을 좀 잡아가고 있고, 수급이 좀 몰려있고 테마주 위주로 몰려있는 중소형단의 종목들, 뭐 미국으로 따지면 나스닥이죠. 미국은 나스닥은 괜찮아요. 또 다우랑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성장주,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는 코스닥, 나스닥은 조금 다른 행보. 다우가 조금 힘들고 코스피가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은 차트가 괜찮다.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느낌이 오잖아요. 여기서 뭐 계속 수렴 보이고 하락했다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 과정 중에서 60일선은 이미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 우상향하고 있는 60일선을 21일선이 넘어서 계속 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난 다음에 치고 나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선이 거의 750까지 와 있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여기 750선을 단기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맞겠고, 지금 21선도 지금 복귀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21선도 복귀했기 때문에 오늘 저가 얼마죠? 오늘 저가 791 정도 되니까 한 790 정도를 단기 지지선으로 놓고, 지금 지난번에 여기 810대에서 막혔잖아요. 제가 이제 맥시멈은 여기 봐드렸잖아요. 850에서 860선 정도, 그죠? 이쪽, 그죠? 여기가 맥시멈이고, 여기 적어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저는 한 830에서 그때 한번 밀릴 줄 알았는데 810대에서 쫙 한번 밀렸고 다시 또 21선 복귀한 상태라는 점에서 조금 봐주신다라면은 지금의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지금 유리한 상태죠.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은. 그래서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코스닥이 좀 낮고, 코스닥이 아니다라면 코스닥스러운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아니다라면 코스닥스러운 거래소가 맞겠죠. 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길 말씀드리겠고, 기술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뭐 포인트를 좀 드리자라면은 뭐 지금 여기 보시잖아요. 그죠? 여기 이 대자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 대자 음봉에 지금 보시면 이날 계속적으로 이 중간대, 이 장대 음봉의 중간 이하를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종가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고 나면 그 음봉의 중간 이하에서 노느냐, 중간 이상에서 노느냐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매매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봉이 세게 났지만 여기 보시면 다 이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맞다트. 이 음봉의 중심 이하로 잘 빠지지가 않잖아요. 빠져도 장중에 빠졌다가 바로 올라오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 매매하실 때 이게 지수가 아니라 내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보신다라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되게 음봉 세게 나고 리스크했던 그 순간에 그 중간 가격보다 위에 있다. 이 중간 가격보다 위에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있다라면은 적어도 매도 세력보다는 매수 세력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매수 세력의 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값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건 매수 세력보다 매도 세력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항상 주변에서 조심을 하시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만 놓고 보면 760, 770, 780이니까 한 770선 정도에서 784이 정도가
일단은 이게 지금 780이죠. 여기가 780인데 한 770 되겠네요. 한 770. 네, 요 정도가 계속 종가상으로 잘 유지가 되는지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지수 관련주 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제 여기 818에서 막혔잖아요. 4일이나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4일이나 막혔고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면은 820을 저항으로 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걸 뚫으려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서 막 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걸 올릴 수 있는 이 코스닥 지수를 들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은 간단해요. 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에는 거의 IT 반도체하고 바이오 이런 쪽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2차 전지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걸 뚫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올라갔을 때 다시 재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서 그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랑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은 이 지수와 관련해서 대응하실 수 있게 조금 봐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사실 다우도 지난번에 꺾였고 나스닥은 그나마 좀 괜찮았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 코스닥은 추세가 괜찮다. 코스피는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좋았고 바이오 종목들이 좀 좋았습니다. 뭐 물론 2차 전지는 뭐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 종목은 뭐 상징적인 종목 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지금 조사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강하게 양봉을 뽑아냈던 에코프로 되겠습니다. 순매수 수급 보시면 기관은 이제 거의 맨날 팔고 있죠. 뭐 사모펀드 오늘 좀 사긴 했습니다만은 개인들도 오늘 좀 사고 팔고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꾸준히 매수했었었는데 외국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이 사실 개인 수급이라서 사실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이것도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자면 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을 때 에코프로도 약간 조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 그 다음 날은 조금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일단 이게 수요일이고 아니죠. 이게 목요일이죠. 이게 목요일, 금요일, 오늘이 되겠는데 일단 이격 조정이 들어온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만큼이나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 그 와중에서도 지금 21선과의 이격도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뜨다 보면 5일선.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이평선으로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밑으로 빠져도 그렇고 위로 빠져도 그렇고 이평선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뭐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올라오는 거 보시면 계속 이제 5일선을 타고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죠? 5일선을 계속 타면서 올라왔고 5일선을 계속 지켜왔었던 상황이었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처음으로 이제 21선과의 이격을 어느 정도 조금 줄이는 오늘 조정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35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음봉 보시면 여기 음봉 여기 이 고점에 있는 음봉의 그 다음날 시가가 중심선을 넘지 못하고 되밀렸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겠고요. 지금 요 정도 가격 이게 한 얼마쯤 되려나요? 잠시만요. 한 42만 원 중반? 42만 4, 5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앞으로 더 치고 나가려면 이 42만 4, 5천 원 정도를 강하게 넘어주어야지만 당연히 추가로 나갈 수가 있겠죠. 뭐 내일 반등을 하더라도 이 가격에 막히고 다시 되밀린다라면은 오늘 찍었던 저점 내지는 오늘 이 양봉의 중간 정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오늘 양봉의 중간 정도는 가격이 이 오늘 양봉의 중간 정도는 한 38만 원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조정이 와도 38만 원에서 오늘 시가 부근인 37만 원 부근 근데 여기를 앞으로 계속 깨지 않는지가 좀 많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게 좀 깨지게 된다라면은 다시 뭐 오늘 찍은 저점권에 대한 또 한 번 더 뭘까요? 바닥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트레이딩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시황으로 봤을 때 오늘 시가 부근 한 37만 원 부근 정도가 뭐 기술적으로는 좀 마지노선 역할을 해주지 않겠냐. 그걸 다시 깼을 때는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상방향으로 봤을 때는 42만 원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음봉 그림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조정이 들어온다라면은 그 부분도 이제 좀 조정의 가능성이 좀 무게감을 둬야 되겠죠. 다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는 오늘 저점과 뭐 금요일 날 고점 사이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트레이딩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조사 결과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른 흐름도 일단 예상을 좀 해 두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에코프로가 좀 리딩하다 보니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좀 코스모 신소재도 네, 코스모 신소재도 보시면 그쵸? 하락하다 말고 이제 21선과에 딱 괴리만 딱 줄여놓고서 지금 올라온 상태죠. 장대 양봉. 오히려 좀 모양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거래도 실리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해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라면 한 98,000원? 네, 이 정도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세가 계속 좋게 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박스권의 흐름은 오늘 장대 양봉의 저가와 고점 사이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 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쵸? 이렇게 요 안에서의 움직임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장대 양봉을 벗어나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뭐 예상해 보신다라면은 지금 상태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000원 정도 네, 지선 그려놓고 뭐 이 종목은 좀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것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오르니까 뭐 코스모 화학도 반등했죠. 네, 이것도 이격. 이건 20일선 깼다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21선 깼다가 올라오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빨리 21선 위로 복귀하는 부분. 여기서 지금 당연히 지지 받았죠. 여기가 매물대가 돌파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지가 된 상태예요. 지금 코스모학은. 다만 근데 또 여기에도 막혔죠. 여기 계속 일주일 동안 못 넘었던 가격이다 보니까 이 가격에도 지금 못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45,000원이 코스모학은 저항대고 여기 뭐 38,000원대 이쪽 부분이 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앞으로 조정이 나와도 한 41,000원대는 계속 좀 유지를 해 주어야지만 이 종목도 다시 좀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워낙 다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봐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조금 출중했던 게 이거죠. 탑머티리얼즈. 그죠? 오늘 좀 신규 상장주들이 좀 대체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신규 상장주들 이거 말고도 좀 좋았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탑머티리얼즈가 조금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데 이 회사 기술력도 있고 상당히 좀 괜찮은 회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고점 넘어섰기 때문에 탑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여기 뭉쳐져 있던 이 매물대를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이 55,000원 부근이 탑머티리얼즈는 최대 지지선이다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오히려 또 추가 상승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선과 이 5일선의 이격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좀 트레이딩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런 식으로 주도 섹터 안에서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조금 2차전지 섹터에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징 있는 종목들을 좀 볼게요. 뭐 사실 오늘 인공지능 쪽들도 뭐 솔트루스니 뭐 셀바스 AI니 뭐 이런 것들 좀 조정 많이 받았죠. 근데 반대로 뭐 칩 같은 애들은 좀 많이 좋았었어요. 그죠? 오늘 저게 뭐더라? 가온 칩스. 그쵸? 상당히 좋은 움직임. 역시 이것도 지금 신규죠. 이런 부분들 가온 칩스 오늘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랐지? 모트렉스도 좀 올라왔던데요. 이것도 좀 추세 조금 살려서 따라가는 모습이라서 자율주행차 칩 이런 쪽에서는 한번 좀 관심 있게 오늘 21선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아무튼 뭐 텔레칩스, 뭐 칩스 앤미디어 이런 애들도 조금 올랐었고요.
칩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 좀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요게 조금 후발로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상장주, 이게 지금 뭐 증권사에서 열심히 밀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리포트 나오면서 역시 신규 종목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신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했다. 외국인들의 기관의 매도 물량보다는 주가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뭐 고점을 베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행보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데이변스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수급적인 여유가 있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오늘 좀 전체적으로 강했다 말씀드리고, 이 회사도 삼성에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뭐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틀 동안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은 이 종목도 한 21,000원대 계속 지지선 활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 거의 뭐 상한가 찍는 것 같았었는데 상한가는 못 들어가고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신규 종목들이 오늘 좀 강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 제가 보는 것 중에서는 지금 보니까 아하, 자꾸 못 쓰네요. 네, 이것도 일단은 그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일단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 가격은 뭐 지금 이 가격보다 좀 낮은 편이라서 많이 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태라면은 일단 DBR텍 같은 경우 뭐가 좋아졌냐 하면은 지금 일단은 그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죠. 이쪽에 대해서 삼성 쪽에, 삼성 맞나요? 네, 계속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죠? 뭐 기본 뭐 LX 세미콘이나 뭐 기타 등등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요것도 아마 인증을 받은 걸로 아까 기사가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DBI텍 같은 경우도 조금 흐름이 좀 괜찮아졌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DBI텍도 여기 45,000원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좀 마지노선 잡으시고, 지금 추세라면은 오늘 찍은 저점권대 한 47,000원 부근 되겠는데요. 요 가격 안 깨는 수준의 변동성은 최대한 조금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61선도 우상향 터닝이 됐고요. 21선도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DB 하이텍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도 외국인이 뭐 많지는 않지만 3일 정도 샀고요. 연기금도 좀 꾸준히 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 염두에 두셔서 좀 차트 대응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1선 우상향 터닝했고 21선 넘어섰고, 그 추세적으로는 뭐 최대 지지선은 45,000원 보시면 되시고, 여기 부근 지금 딱 한 49,000원, 5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한 5만 원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 실려준다라면은 뭐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나왔던 뭐 DDI가 디스플레이 구동칩과 관련돼서도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뭐 일단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반대로 좀 LX 세미콘은 좀 빠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61선 돌아섰고요. 21선 넘어섰다가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흐름상 놓고 본다라면은 이 부분의 매물대를 지금 받아내고 있는 상태죠. 지금 상태라면은 최근에 계속 지지를 보여왔던 이 가격대, 그죠? 이 가격대 지지만 확인되고 양봉 나오면서 거래 실려준다라면은 역시 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한번 기대해 보겠죠. 한 10만 원 부근이 계속 좀 저항이 되고 있는데요. 이 10만 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는 부분과 거래량 좀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11만 원 부근까지 좀 저항대 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술적인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도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 오늘은 좀 팔았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샀잖아요. 9만 원대 중후반부에서도 꾸준히 샀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괜찮게 본 거 테스가 오늘 아침에 고점 찍고 음봉에서 밀리기는 했는데, 이 종목도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에코프로랑 펫배터리 관련된 거 뭐 하는 부분이 최근에 좀 뉴스화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삼성이 이번에 좀 시스템 반도체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강력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레포트가 좀 최근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좀 거래 실리고 윗꼬리가 길고 음봉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요 가격대죠. 그죠? 요 가격대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이 장대 양봉의 중간 허리선 강하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과 함께 거래량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좀 조정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전략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한 저항이 분명히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격적으로 19,000원대 계속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긍정적인 추세의 방향성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급도 오늘 외국인 어제 오늘 샀고 연기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사모펀드랑 투신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개인들만 매도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좀 반도체 쪽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신다라면은 오늘의 음봉의 거래량이 조금 매물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조정은 한번 가능성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실 수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반도체 중에서 제가 좀 계속 괜찮게 보는 이렇게 노광 쪽이잖아요. 포토마스크 업체인데 삼성 이쪽은 계속 좀 투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지금 SNS대 같은 경우는 추세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60일선도 우상향, 20일선도 우상향, 여기서 지지받고 지금 튀어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 다 뚫어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계속 올리면서 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SNS택은 최대 지지선은 3만 원으로 설정해 놓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 3만 3, 4천 원대? 네, 요 정도 잘 지지가 된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좀 방향성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매물대는 항상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매물을 넘겨야 SNS택은 중장기적으로 크게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요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이 종목 보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 조금씩 좀 좋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는 일단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하고 이렇게 딱 그어 드리는 거. 네. 요 가격대를 좀 계속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뭐 물론 여기 매물대도 고려해 보시겠습니다만은 좀 다른 행보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가격대를 좀 강하게 넘어갔어야지만 여기서도 추세를 살려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뭐 물론 그렇게 못된 부분이 반도체들이 빠지면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다시 이 새로운 매물대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매물 받고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하락 추세는 좀 벗어났다라는 점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움직인 종목들 바이오 쪽도 좀 있었죠. 지금 케어젠, 예전에 보니까 채팅방에도 이거 케어젠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회사도 뭐 실적으로 지금 승부를 보고 있는 상태죠.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케어젠 같은 경우 등락이 조금 있는 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케어젠 같은 경우 여기 딱 눈에도 보이잖아요. 17만 원 지지선, 그죠? 여기 20만 원 저항선. 그러니까 요 박스에서 에너지를 계속 응축을 하고 있는 건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건지는 결국은 뭐 17만 원이 깨지느냐 20만 원을 다시 뚫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요만큼의 이 행보 기간 동안을 뚫어낸다라면은 이만큼 더 위로 갈 수 있는 힘도 비축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20만 원 뚫어내는지 여부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좀 옛날에 좀 요 종목 이렇게 기업 탐방 갔다 온 사람들은 사실 좋게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당뇨와 관련된 건강식품 보조제 이게 좀 미국에서 좀 잘 팔리면서 그 부분이 좀 주가에 강력한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죠?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 왜 정지인지는 뭐 다들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실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상태. 수급도 보시면 뭐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조금씩 거래량이 막 많지가 않았던 종목이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일단 바이오 쪽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 종목도 지금 바닥 탈출 신호가 슬슬 나오고 있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사실 학회 이슈들도 다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2만 원이 마지노선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2만 1천 한 4,500원 정도 계속 지지선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추세 보시면 여기 2만 5천 원에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에비엘 바이오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은 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투신 이런 쪽 기관 쪽에서 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많이 샀다가 좀 팔았고요. 개인들은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이오라면 아직 질려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왜냐면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아요. 갈 것 같다가 또 안 가고 갈 것 같다가 또 안 가고.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갈 것 같았었는데 이랬거든요. 다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라서 다시 좀 방향성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한두 일이 아니죠. 바이오는. 얘 말고도 레고캠. 이것도 이제 좀 밀렸다가 올라오는 상태고 올릭스. 네, 이거 사실은 최근에 뭐 이오플로우가 많이 좋았죠. 뭐 외국계에서 뭐 인수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요거하고 아스탄가. 네, 요것도 이제 뭐 사우디 쪽에서 관심 있다 그러면서 금요일날 급등하고 오늘은 또 상한가까지 또 들어가고. 요새는 테마, 이슈, 뉴스만 나오면 이렇게 좀 특히 어느 기업에서 투자한다. 뭐 M&A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을 때 반응도가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들도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신규 바이오 쪽인데요. 좀 추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조금 늘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추세 조금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대장은 네, 셀트리온 제약. 뭐 이거는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헬스케어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대장이에요. 거래도 실렸고 나중에 3사가 합병했을 때 가장 뭐 수혜가 깊다 이러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니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10만 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지난번 최대 저항대라면 13만 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13만 원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라는 거 이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지지선은 뭐 한 88,000원에서 한 9만 원 사이 이 정도 보시면 지지선 역할 해주니까 좀 대응하실 때 급등 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들은 뭐 이런 것들 조금 움직였고요. 뭐 오늘 화장품, 면세점, 화학주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다 기술적인 부분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고 신규 쪽에서 본다라면 뭐 플라즈맵인가 이것도 구강 관련이거든요. 이제 치과 관련되어 있는 쪽인데 역시 이것도 추세.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대체로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이 올랐네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뭐 1년 안 된, 채 안 된 종목들 위주로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섹터별로도 그렇고 뭐 그만큼 개인 수급이 많이 강했다,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움직였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바이오 중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 것들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워낙 뭐 반도체들은 많아요. 칩들 되게 많잖아요. 뭐 어버버 반도체도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 살짝 있고 뭐 또 뭐죠? 뭐 근데 AP 시스템도 요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뭐 원익 IPS는 올라가다 말고 오늘 다시 빠지긴 했는데 뭐 워낙 바닥권에 있는 상태고요. 뭐 그런 부분들 좀 있어요. 반도체류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면은 좋긴 한데 뭐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때 맞춰서 좀 분위기 잘 만들어지면 또 반도체 주식들이 또 전반적으로 분위기 탈 수 있겠고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추세 흐름을 계속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표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이번 주에 연준 네, 발표 요거 좀 기점으로 시장의 뉘앙스가 조금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장이 애매해요. 저도 보고 있으면 이거를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막 되게 고민이 많은 시장이에요. 고민이 될 때는 절반만 하는 것도 답이고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고민이 된다라면은 일단 안 사는 게 좋겠죠. 뭐 팔아야 될까 팔아야 될까 말까 고민한다라면 절반만 파는 게 맞겠고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한다라면 일단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건 없지만 빠르게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고 그 노력의 모습이 결과가 아름다울 수 있을지
아니면 결과가 아름답지 못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냥 덮어놓고 의심만 할 상황은 또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은행들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연준의 금리 행보에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숨어있는 다른 리스크가 다시 또 불거져 나올 수가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막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니고요. 종목을 샀을 때 뭔가 답이 확실하게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계속 있는 상태고 그 변동성 안에서 주도주들만 가지고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좋은 장일 수도 있어요. 뭐 에코프로만 계속 보시다가 오늘 급락하니까 아싸 하고 매수하신 다음에 뭐 오늘 급등했으니 다시 팔고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도 변동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집중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하루 종일 데이 트레이딩 하려고 이것만 보고 계신 분 아니더라면 또 힘들 수가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정석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을 조금 갖고 시장의 변화를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지금 안전자산 선호잖아요. 주식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안전해 보이는 메가테크 쪽만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급등주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미들끼리만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관심이 없는 분야일 수도 있겠고 주가도 뭐 이미 어나더 레벨 가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잖아요. 또 그렇다고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나 은행 리스크 때문에 더 못 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자동차하고 반도체, 그다음에 IT 디스플레이 쪽, 뭐 이런 쪽들이 분명히 변화가 시작됐고, 뭐 재고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제품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분명히 데이터상의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했으니 계속 관심을 갖고 해당 섹터에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좀 주목해서 보시고 기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도 계속 잘 참고해서 보신다라면은 시장 대응하시는데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하기 전에는 반드시 1시간 안에 끝내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또 1시간이 넘었네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좀 시장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냥 본인의 원칙만 잘 지키시면 돼요. 손절선 잘 정해놓고 또 내가 원하는 종목이 이 정도 가격이 오면 사겠다면 기술적으로 사는 거고요. 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바로 손절. 이렇게 좀 시장 짧게 대응하시면서 종목 대응 좀 잘 하시고요. 일단 시장 이번 주 가장 큰 고비니까 잘 넘기시고 일단 저는 또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